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의 주불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메마른 강풍이 불어와 주의가 필요한데요. 꽃샘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산불 상황과 날씨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경북 지역의 산불이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불씨가 일부 되살아났다는 소식도 들려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49시간 만에 이제 경북 지역 산불이 주불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가량 이어지다가 어제인 28일에 완전히 진화가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이 되살아나면서 불이 붙기도 했었는데 오전에 진화를 모두 끝낸 상황입니다. 네. 길게 화선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주불이라고 하고 이런 낙엽 더미에서 산발적으로 나는 불을 잔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불을 완전히 진압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불의 위험성이 남아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 낙엽이 두껍고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속 안에 불씨가 숨어 있다가 강풍을 타고 다시 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경북 지역은 또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시작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숨어 있는 잔불을 제거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산청과 하동 산불은 아직 진화 중이죠. 진화율이 소폭 올라서 97%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이 오늘 주불 진압을 완전히 목표로 하고 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주 후반에 내렸던 비 덕분이죠. 네, 비가 내리면서 확실히 진화 여건이 개선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짙은 안개, 짙은 이 연기로 인해서 연무로 시야 확보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연무가 많고 또 기온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비가 좀 내리면은 기온도 좀 떨어지고 습도는 좀 오르기 때문에 산불이 좀 확산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낙엽이나 가지가 머금은 수분이 한 35% 이하로 낮아서 좀 대기가 많이 건조했던 건데 비의 양은 좀 적었지만 확실히 비가 내리면서 습도도 올랐고 그동안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들, 즉 나뭇가지와 가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습기를 조금 머금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산불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고요. 예. 우리가 산불 중에 좀 가장 위험한 분류로 보는 게 수관화라고 있습니다. 이 수관화는 불이 지표면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옮겨 붙어서 횃불처럼 타는 현상인데요. 네.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이 수관화의 경우에는 불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어서 이 대형 산불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경북 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은데요. 네. 이 소나무에는 송진이 들어있어서 화렵수보다도 더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관화가 좀 이어지고 이 강풍까지 더해지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버리는 비화 현상까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이 현상을 아무래도 단비가 좀 내린 이후에는 좀 줄어들었고 산불 진압의 골든타임을 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피해 면적도 압도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명피해 지금 파악된 게 70명이죠. 사망자가 30명, 부상자가 40명 정도입니다. 이 경북 북부 지역에 특히 좀 이 사상자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성 지역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덕까지 번지면서 피해를 키운 게 좀 피우면서 인명 피해도 더 늘어난 건데요. 이 피해 규모도 말씀하신 것처럼 4만 8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불에 탄 곳은 다름 아닌 의성이고요. 의성의 경우에는 12,000여 헥타르의 그 산불 영향 구역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4만 8천여 헥타르 정도면요. 서울의 면적이 6만 헥타르 정도인데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 거의 80% 수준이 불에 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대형 산불 중에 2000년에 그 동해안 산불이 있습니다. 이 고성에서 강릉, 삼척, 울진까지 번져서 이 5개 지역을 태웠던 동해안 산불이 있는데 이때 이제 산불 피해 면적은 2만 3천여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북 지역에 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난 거고 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나 또 주택, 공장 등의 이런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고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면서 이재민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기록적인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좀 큰 상황인데요. 이 처음에 불이 시작됐을 때가 성묘객이 불씨 사용을 좀 못해서 이 실화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산불이 나는 원인을 좀 주로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실화, 입산자 실화로 발생을 하고요. 예. 아니면은 그 산림 주변에서 뭐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정말 불씨 사용을 산림에서는 꼭 삼가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산불은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 오늘 산불 지역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이들 지역으로는 지금 대기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나기 전부터 건조특보가 내려져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부 경북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지금은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속에서 그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따뜻한 서풍이 좀 불어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건조한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또 동쪽 지역을 향할 때는 산맥을 타고 내려가면서 좀 더 건조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경북과 경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고요. 이들 지역은 당분간도 이 특보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전국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어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좀 내륙에서는 불고 있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정도 좀 더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산청과 하동의 산불은 지금 진압 중이잖아요. 이 지리산 쪽에 최대 순간 풍속이 한 13m 정도, 초속 13m로 좀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 지역에서는 이 돌풍을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예. 특히나 경북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경북에는. 그래서 바람이 그냥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라 뭐 산 사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식으로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지역에서는 대기 건조와 강풍을 당분간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한 배경, 기후변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도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산불이 좀 발생할 위험이 좀 커졌거든요. 고온 건조한 대기가 이 산불의 위험을 더 키우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도 더 잦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의성 지역에서 2월에 강수량을 살펴보면 한 4.8mm 정도로 평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가 역시나 건조했고요. 이 의성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한 27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았단 말이죠. 네. 이 초여름 수준으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온 건조한 현상으로 인해서 산불의 규모를 더 키우는 이런 기상 악조건이 좀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이 시기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산불이 연중화되고 전국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아무래도 기온이 좀 오르게 되면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좀 오르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불에 탈 수 있는 연료, 즉 이런 나무나 가지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작은 불이 좀 붙더라도 바로 그 옆으로
확산을 하면서 큰 불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온이 오르면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 내륙의 그 빈 공간으로 강풍이 좀 불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좀 이런 대형 산불을 촉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산불 발생 일수도 점점 더 늘고 있어요. 1990년대에는 한 1년 중 100일 정도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2020년대 들어서는 1년 중에 200일 정도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산불 조심 기간을 봄철, 가을철에 한단 말이죠. 근데 1월부터 뭐 5월, 11월에서 12월 이 정도를 보는데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산불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대형 산불이 주로 이제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근데 이제는 내륙이랑 서해안 쪽으로 더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전국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올해 초에도 2월에 일본에서 이와테현 산불이 크게 났었고요. 네. 또 1월에는 LA 산불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이때 기후 조건을 보면은 평년보다 강수량도 적었고 건조한 강풍이 불어오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의 위험성이 더 커진 만큼 우리가 좀 더 이 불의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날씨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날이 쌀쌀하더라고요. 많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데 오전에는 서울에 눈도 왔고 이 꽃샘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전에 잠시 눈이 내렸는데 북쪽에 기압골이 통과를 하면서 강한 한기도 함께 내려와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이 당분간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이 좀 나타나면서 모레까지 꽃샘 추위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 내일 아침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의성이 영하 4도, 청송이 영하 6도, 안동이 영하 3도로 이재민들이 좀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모레까지 꽃샘 추위 이어지다가 4월부터는 다시 기온이 좀 오르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